여기서부터 이제 클립 나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 유튜브 제목 다 뽑힙니다 이제. 네. 아우 목이 메이네요. 자 대통령실 분위기 어때요? 진짜로. 뭐 사전에 이런 질문지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사전 질문지 하나도 안 줬어요. 네. 대통령실.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든 뭐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뭐 당원분들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대통령실이 굉장히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다 뭐 정치권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뭐 저같이 언론인 출신도 있고 맞아. 그냥 그건 역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예, 다 정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하고 저는 대통령실 가서 가장 놀란 게 퇴근을 안 하세요 모두가. 모두가? 예,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드라마에서 보면 뭐 부장님 집을 안 가세요.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뭐 과장급. 와 근데 집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녁 식사를 안 하세요. 밥도 안 먹고 일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밥을 일부러 안 먹는지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서 못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식사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8시, 9시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대통령께서 퇴근을 못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세요? 네. 대통령 퇴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첫 말씀이지만 이거 재밌다. 이게 뭐 퇴근 영상 뭐 출근 뭐 늦게 한다 퇴근 일찍 한다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늦게까지 계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몸담고 있던 부서 자체가 이제 뭐 대통령님을 최근접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는 그런 부서였는데 뉴미디어? 이제 처음에 이제 부속실로 갔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퇴근을 못 하시니까 그 밑에도 퇴근을 잠깐만 형. 네. 부속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부속실은 뭐 이제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다 이제 부속실이라는 이제 그 실 자체가 있습니다. 이제 부속실은 이제 개인의 그런 이제 따로 있는 홍보수석실 안에 이제 뭐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속실 자체 독립실인데요. 이제 부속실 자체는 이제 모든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뭐 사생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중요한 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1부속실, 2부속실 이렇게 따로 있고 뭐 1부속실에서는 뭐 대통령 수행, 뭐 구두도 닦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맞습니다. 챙기는 그런 데가 제1부속실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여사님 관련해서 이제 2부속실이 있죠. 원래 영부인들을 대응하는 것이 제2부속실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2부속실은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제 그게 이제 부속실 자체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죠.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퇴근을 못 하시니까 이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밤새 이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늦게까지 정말 일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뭐 90%가 국민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이런 약간 뭐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뭐 도어 스태핑을 하거나 이럴 때만 얼굴을 보이니까 평상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대통령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맞습니다. 뭐 정해진 일정은 뭐 굉장히 뭐 일정이 뭐 일주일에 뭐 2-3개밖에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모른다는 거지. 맞아요.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 대기업도 똑같잖아요. 그 회장의 일정은 뭐 이렇게 비밀이지만 당연히 많지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부에는 상당히 뭐 토론해야 될 것도 많고요. 맞아요. 의사결정.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미국 순방을 간다. 그러면 그 미국 순방 직전에 결정해야 될 사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해야 될 사안도 많고 논의돼야 될 사항도 많고 그리고 미국 순방을 예로 들면은 뭐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제 영어로 준비를 해야 되는 아메리칸 파이. 맞습니다. 그것도 뭐 밤새워서 준비하셨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저 비슷한 질문을 핑크모찌님이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요 이거 대통령님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던 게 왜 국민들의 이야기를 안 듣느냐 이러는데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어떤 식으로 주로 파악을 하시나요? 뭐 신문 기사를 보실 때도 있을 거고 뭐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민심을 전해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주로 이제 민심과 소통하려고 하시나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신문 같은 거 당연히 보실 거고 뭐 전체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런 주제도 있을 테고 다른 주제도 있을 테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해결하기에는 그렇지. 이게 뭐 대통령실도 이게 뭐 조직이 뭐 300~400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이게 일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리고 참모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그거는 또 이제 정부에서 챙기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테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못 챙기는 부분은 그게 또 이제 이슈가 돼서 언론을 통해 나가게 되고 그런 것 등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민심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과의 호흡도 중요하고 현장 방문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졌으면 어떨까. 근데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아 그렇구나. 네 민생 현장도 많이 가고 계시고 제가 이게 방송을 비공개 일정으로도 뭐 비공개 일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주말에 갈 수도 있고. 주말에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또 방송에 나와서 또 이렇게 왜냐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해 봐가지고 이런 거를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면 말을 못하지. 네. 그렇군요. 뭐 저도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당 소속이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실 이제 약간 구중거리라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너무 그 약간 별도의 세상 같은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금하신 점이 좀 많을 것 같고. 뭐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변기가 뭐 금으로 돼 있는지 뭐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비대 있어요? 비대가 있는 곳도 있고요. 네. 그 정도면 또 이걸로 제목을 뽑으실 건 아니죠? 대통령실에 비대 있다. 형이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동석 대통령실에 비대 있다? 뭐 이런 걸로. 오늘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계속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프레임을 걸어요.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래요. 김기현 대표는 여러 차례로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정말 되는 공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자체를 놓고 이게 문재인 정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이 문재인 정부 자체에서도 총선 그러니까 22대 그러니까 22대 총선 내년 4월 10일 그거를 계속 공격을 하고 계신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행정관들, 비서관들 출마가 약 40명 정도였다고 해요. 40명? 40. 네. 40. 40. 네. 근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관과 비서관급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감을 하시는지. 아니 본인들도 출마를 해놓고 왜 우리는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야? 많잖아. 뭐 우리 뭐 누구야 그 유명하신 고민정 의원. 그럼요. 거기 뭐 유명하시고 또 누구야 그 윤영찬 아니야? 윤영찬 맞습니다. 윤영찬도 맞죠? 그분은 기자회견까지 딱 하고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김의겸. 아무튼 뭐 40명 그 중에서 뭐 절반 정도가 당선이 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대통령실 출신이 총선 출마에 하는 거에 반감을 갖는 자체가 민주당에서 할 거는 아니다.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를 놓고
이게 검사 프레임을 계속 걸잖아요. 네. 검찰 출신 얼마나 출마하냐. 아니 검찰 출신이 그럼 민주당에선 검찰 출신 출마하면 본인들도 안 된다고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조응천 그다음에 뭐죠 소병철? 네. 뭐 검찰 많잖아요 검찰 출신. 본인들도 해놓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야? 저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원래 근데 민주당이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되게 개웃겼던 게 뭐냐면 이 민주당의 상황 이해찬 전 대표가 그때 뭐 회고록 이런 걸 썼어요. 네. 뭐 나는 회고록을 생각하지 않아 찌라시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다 썼던 게 이제 국민의힘 비판이 주요 내용이 이런 거야. 스카이 출신에 뭐 이런 걸 비판해가지고 내가 진짜 웃긴 게 그래서 21대 국회에 구성원들을 찾아봤어. 네. 찾아봤는데 민주당이 스카이 출신이 더 많아요. 물론 의석수가 많다고 하지만 의석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겠지만 네. 그래도 그걸 하더라도 민주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 국민의힘 기득권 정당 저 스카이 출신들 많은 정당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 그런 거야. 마찬가지 이런 거지. 뭐 대통령실 출마 많이 했는데 본인들도 많은 거야. 원래 이제 여기 원래 이렇긴 한데 저는 사이다님의 말씀을 정확히 공감하는 게 유능하신 분들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로서 평가받고 이게 그 대통령실은 물론 정치권에도 이게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국 제가 볼 땐 평판 조회.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이 사람 일 잘한다. 뭐 앞으로 정치 잘할 거다.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런 분들 유능하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나도 아는 사람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동석영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 대답을 듣길 원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잠깐 슈퍼챗 잠깐만 읽을게요. 양 여사님은 제가 아는 친한 누님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아무튼 도나스 함께 동석해 주세요. 양 여사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양 여사님. 네. 젠제님 남국인 사태만이 답이다. 교육이 웬 말이냐. 말이 안 되죠. 교육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근데 환노위를 간다 치면 노동자를 당신이 대변할 수 있어. 코인 투기한 사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요. 산자위에 가면 당신이 무슨 산업계를 대표해 코인 투자한 사람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어딜 가도 똑같다 드리고요. 정희재님 감사합니다. 김미숙님 이동성님 정치와 수다에서 신고식 확실히 하시고 승승장구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김재섭님 많이 도와주세요. 도나스가 최고입니다. 뭐 원래 동석 형이랑은 원래 같이 가는 거라서 우리 이게 친한 또 이렇게 동년배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원내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 문화 바꿔보는 게 다 꿈이고 앞으로 이제 주 현안이 있을 때마다 네.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으로서 자주 또 모시도록 하는 걸 하고 아직 감사합니다. 얘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가요? 그 내부에서는? 일단 뭐 언론에 나온 그 자체가 대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결국 근데 제가 볼 때는 출마 자체를 놓고는 결국에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출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대통령실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 인력이 이제 빠지게 되면 그거를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인사검증 자체 시스템이 이거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렇지.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내일 그만두고 싶다고 저 내일 그만둘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뭐 회사도 그렇지 뭐 2주 전에 노티스를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나오냐 그것은 본인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마평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예. 그래서 20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그거는 아직 뭐 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비밀리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주 이제 궁금한 것들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좀 재밌는 일화나 아니면 좀 딴 데서 안 풀었던 거 좀 풀어봐요. 좀 재밌는 거. 사진을 못 찍습니다. 사진을 못 찍어? 네. 왜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핸드폰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핸드폰 자체가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서 어플이 깔립니다. 그래서 사진 자체가 안 되고요. 사진이 안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뭐 사진이 안 되니까 영상 통화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좋은 면이 결국에는 보안이잖아요. 청와대 보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가 그런 면에서 보안이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 명분을 내세웠을 때는 뭐 대통령실 행정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형 근데 갑자기 막 이게 핸드폰 하나를 더 챙길 수도 있잖아. 못 가져 들어갑니다. 다 처음에 이렇게 센터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안 자체가 너무 심한 게 한 3-4군데의 그 체크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이제 뭐 이런 뭐 이렇게 이거 하고 공항에서 그런 곳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빡세네. 네. 상당히. 그럼 이런 아이패드에도 이게 있잖아. 노트북에도 카메라가 있고. 네, 그 다 아이패드 자체를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 네.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노트북 그런 것도 절대 못 들고 가고요. 물론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업무 분야에 있어서 있으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자체도 뭐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역대 정부도 그러지 않았나. 네. 아니 저도 이제 예전에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네, 좀 그게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전 궁금한 거. 대통령실 밥 잘 나와요? 밥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맛있는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희도 지불합니다, 돈. 그래요? 네. 그럼 인정. 일부 지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밥 자체가 메뉴가 풍부하고요. 네, 일단 건강식이 아주 제대로 돼 있어요. 그렇지. 잘 먹어야 일도 잘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고 뭐 주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이게 용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날 그 식당 구내 식당만 먹다 보면 이게 물리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좀 이렇게 밖에 음식도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좀 멀지 거기서. 그래서 좀 단점이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라면도 파는 곳도 있고. 네, 뭐 대통령께서 행사를 자주 하시는 파인그라스라는 곳이 있는데. 파인그라스. 파인그라스가 이제 대통령실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작은 그런 옛날에 이제 육군 뭐 총장께서 뭐 이렇게 숙소도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뭐 서양식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라면도 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하나 이제 여쭤보면 1주년 기자회견 요걸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안 했어요? 나 이거 문재인도 했는데 그거 왜 안 했냐? 여기 이제 궁금한 점. 진짜 이유가 뭐냐? 일단은 저는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뭐 조만간이 될지. 오케이. 근데 이게 뭐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뭐 도어 스태핑 뭐 이런 거를 추진하시면서 그 자체를 놓고 해프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론관에 있어서 이게 뭐 언론에서는 이제 비판도 당연히 해주시고 그랬는데 언론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기자 눈에 봐도? 글쎄요. 그게 기자의 눈의 시각으로 볼 때 일단 이게 뭐 국회 출입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다른 점은 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국회 출입 기자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이 그러니까 전체 기자에서 몇 분만 골라서 이렇게 취재를 나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뭐 만나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 뭐 300여 명이 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풀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접근성 해설을 볼 때는 당연히 대통령실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예. 근데 뭐 그건 풀단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뭐 2달 전에도 야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파인글라스라는 곳에서 파인글라스에서 파인글라스면 약간 소나무가 많은 맞아요. 풀밭 그런 거예요? 맞아요. 소나무도 많고. 영어를 네, 조금 영어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서 볼 때 기자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셨고. 아 어때요? 소통은 좀 재밌게 잘 하시나요? 그렇죠. 오. 뭐 화끈하게 하시죠. 아 화끈. 뭐 화끈하지 않나요? 뭐 이제 대통령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기자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신 것도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쇼츠로도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돼 있고요. 오 몰랐네. 그리고 뭐 사진도 촬영해 주셨고 이제 기자분들과 이렇게 셀카.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카메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기자들은 상관없나? 예, 기자분들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기자는 예, 되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 내에서는 그게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네. 그렇군요. 또 그런 또 그래서 언론관에 있어서는 조금 뭐 이게 언론에서는 언론과의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계시지만 비판들이 많아요. 뭐 이제 앞으로도 해결이 될 거고 뭐 도어 스태핑이 뭐 재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이제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께서 했었던 김치찌개 양 많이 해가지고 논아 먹겠다는 그거는 언제? 그거를 좀 저도 같이 가서 현장을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나온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김치찌개 양 많이 한다는 워딩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하실 거길래 김치찌개 양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큰일 났네요. 저 비대 유무 중요하죠. 정말 제목으로 뽑히겠는데요. 저거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분 여러분. 어차피 그 오해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형님 이제 내놓은 자식이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가요? 괜찮아요. 좀 망가져도 돼요. 그 탈당하면 무소속이고 대통령실 나오면 이제 개개인 프리랜서. 그런가요? 정치 자영업자. 근데 저와 같은 정치 자영업자가 대기업 출신 정치 자영업자. 저는 처음부터 자영업자. 그렇게 된 거죠. 자영업자를 응원하고요. 여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또 잘 궁금한 게 많은데. 앞으로 오늘은 좀 이동석 그 전 행정관이 좀 낯선 분들도 많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형이랑 제가 사석에서 뭐 워낙 가깝게도 지내는 형이라서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석에서 훨씬 재밌거든요. 아직까지 약간 이 공무원의 그 딱딱함이 덜 벗어졌어 보니까. 이 형 또 벗으면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폼이 올라오는 날까지 제가 옆에서 정치와수다 열심히 응원하고 또 출연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그런가요? 등용문 같은데. 여기 왔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도 있고, 뭐 천하람 위원장이 고정 저랑 같이 했었고요. 뭐 장성철 소장, 그다음에 김병민 최고위원, 뭐 장예찬 최고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뭐 이렇게 그 방송 패널 중에서 이제 걸출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쟁쟁하신 분들이네요. 거의 다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열에 또 올라서 방송에서 자주 뵙는 모습을 많이 부족합니다. 뵙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님, 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석 행정관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김재섭 위원장님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이게 뭐 지금까지 뭐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기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쉽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제 가출범한 1년 된 정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더 홍보를 할 수 있을지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더 열심히 전해드리고 국민께 정확한 사실, 그런 팩트만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핫한
그 멤버를 제가 모셨습니다. 다음 주 역시도 우리 그 정치였수다 화요일 멤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